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시간대만 하더라도 후보는 한덕수였습니다. 한덕수로 흘러가다가 어제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오후 5시부터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 김문수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리고 몇몇 이 중진들이 뭔가 좀 이 타협안을 제시를 해서 또 한 번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하루 종일 진행됐던 당원 투표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서 모든 상황들이 또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이 뒤집어졌는데,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일종의 그 새벽 한밤중 그 공천 쿠데타를 일으킨 그 쌍권의 그 졸렬한 작태, 예, 그다음에 정당 민주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파괴한 그 행위를 승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 그 투표가 돼버린 건데,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밤 늦게 이제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11시쯤에 뭐 이제 결과가 그렇죠. 확인이 돼가지고 이제 김문수로 다시 바뀌고 한덕수는 아웃되고 뭐 이렇게 된 건데, 아무도 그걸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네. 이 기사를 보면요, 김문수조차도 그 김문수 참모들이 그 어제 남부지법에서 오후 5시에 가처분 신청 김문수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갔다 온 다음에 좀 그 후보실, 당사에 있는 후보실에서 기진맥진에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그 김문수 참모들이 혹시라도 이게 반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기대 섞인 그 전망을 내놨더니 김문수가 OX 투표하는데 그렇게 하고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괜히 쓸데없는 그 기대하지 말고 신경 꺼라, 그거는. 신경 꺼라. 어차피 그거는 통과가 되는데 네. 그 속에서 어떻게 막을 것인지.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가처분이 인용되는 법원밖에 거 말고, 없죠. 네, 가처분이 인용되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김문수조차도 그런 상태였어요. 네. 김문수가 근데 어제 저는 뭐 문자 한 통인가 받았거든요. 제가 책임당원이기 때문에 김문수가 책임당원들에게 보내는 문자를 한 번인가 발신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반대 투표를 좀 해달라. 네네. 한덕수로 교체하는 거 그거 반대한다고 투표를 해달라 했는데 저 반대 투표 캠페인의 강도는 상당히 약했어요. 맞아요. 그 예. 본인조차도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해냈는가? 저는 뭐 한동훈과 그 한동훈 지지자들 해낸 거라고 봐요. 예. 특히 어제 한동훈 이 전 대표가 보면 굉장히 그 빠르게 움직였어요. 어제 아마 페이스북 글도 굉장히 많이 올리고, 그다음에 어제 친한계 의원들이 굉장히 또 신속하게 많이 움직였고, 제가 어제 페이스북을 보는데 친한계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메시지와 또 이런 것들을 내고, 어제 아마 송영훈 변호사도 아마 그런 부분에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윤희석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 스피커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왜 방송에 출연한 스피커들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또 정말 이 김문수 후보를 응원해 준 사람이 거의 뭐 하나도 없던데, 이 친윤들을 응원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던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참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을 낳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그 한동훈 전 대표가요, 사실은 이것이 마치 자신의 선거인 것처럼 당내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메시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발신했습니다. 네네. 좀 전에 그 김문수 후보가 문자 메시지 하나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한동훈 전 후보는 어제 하루 동안 그 당원 투표 끝나서 결과 나올 때까지 아침 8시 40분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6개를 올렸습니다. 네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피커로서의 파워, 그리고 당원 투표에서 40% 가까이 득표했던 유력 정치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쓰려고 극대화시킨 거예요. 네. 그리고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당원과 지지층의 호응도 평소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요, 페이스북에 요즘 본인이 일반적인 게시글을 올리면 좋아요가 한 2,000개 정도 붙어요. 네네. 그런데 어제는 아침 8시 30분에 그 북한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좋아요가 한 4,800개 정도. 그러니까 평소에 한 2.4배 정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가 하루 종일 계속 발신이 되면서 계속 언론에 나왔죠. 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는
이게 본인의 선거가 아니고 김문수 후보에게 경선을 졌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사심 없이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에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오로지 국민의힘이 정말 이 암초에 스스로 충돌해서 난파선이 되는 걸 막기 위한 메시지들을 계속 냈던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당원들의 적극적인 응답이 있었다고 봐요. 김문수 후보도 스스로 말했듯이 아니오가 얘를 이기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더더군다나 어제 ARS 그 전화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것에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아니오 누르잖아요. 네. 아니오를 선택하셨습니까? 맞습니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설문이 어제 그렇게 설계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니오 누르고 두 번째 맞습니다 눌러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촘촘하게 설계를 해놨는데도 반대가 더 많았다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힘이 작용했고 그 강력한 힘은 한동훈 전 후보가 사심 없이 발신한 메시지들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설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단순히 지금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것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 묻질 않아요. 당원 당규에 입각해갖고 뭐 74조 뭐 당원 74조 2에 입각해갖고 한덕수 후보로 교체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치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한 거라고 하는 강한 뉘앙스를 뉘앙스 설문에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보통 그 열심히 해서 경고 먹고 그 저 적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였는데 그리고 나서 반대한다고 하니까 반대한 거 맞습니까? 되묻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그 찬성한다고 한 것도 되물었네요. 네네. 저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찬성이 되물었는지 어떤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설문이었는데 그게 뒤집힌 거는 이건 당원들이 당원 혁명이에요. 투표 혁명. 그 쌍권의 그 공정 쿠데타를 당원들의 이 투표 명예 혁명으로 이거 바로 잡은 거죠. 참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힘을 잘 못 믿고 이렇게 자포자기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보면 민중과 국민들의 힘은 참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2.3 계엄 같은 경우도 보면 당시에 그때 정말 이 적극적으로 나선 국민들과 또 이제 한동훈 저 당시 대표가 국회의원들 18명 이끌고 들어갔던 측면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보면 빠른 시간 안에 계엄을 철회할 수 있었던 힘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결국은 이 당원들이 저는 이게 참 국민의힘 당원들이 항상 전략적이고 이런 판단을 하신 분이라고 이제 믿고 있는데 그 당원들의 힘이 아무리 볼 때도 내가 생각할 때도 아니 새벽 3시 4시에 1시간 공고하고 후보 한 명 저 해서 이런 식의 어떤 후보 등록하는 거는 이건 정말 창피한 일 아니냐.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이게 아이디어가 통할 줄 알았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신기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제 그 당원 투표에서요, 어쩌면은 부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 한 게 언제였냐면은 그 젊은 당원들이 네. 그런 걸 공유하더라고요. 그 후보 교체가 SK텔레콤 유심 교체보다 빠르더라. 그거를 공유하는 걸 보면서 우리 당 당원들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거는 정말 당원들의 바닥 민심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들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쩌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결되는 결과가 나와서 정말 우리 당원들께서 위대한 선택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결국 이번에 모든 실행은 일단 친윤, 즉 특히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조정훈,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박수영, 그 다음에 성일종. 우리가 드러난 것만 봐도 그렇죠. 이 일당들이 일단 모든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주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양수도 포함이 돼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권영세는 사퇴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만든 저는요 낯들고 돌아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그들이 여전히 아직까지 당 지도부에 남아 있는지도 정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감독님 그 KBS가 단독 보도한 거 기사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그 의원들 텔레그램 전체방에서요. 네. 박정훈 의원이 이거 네. 당규 위반 아니냐.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26조 3항을 보면 후보 등록 신청서의 접수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한다는 게 이게 당규 위반 아니냐. 이렇게 이거 여기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책임 있는 답을 해달라. 네. 박정훈 의원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양수의 답이 뭔 줄 압니까? 이양수. 그러니까 이제 황우려 사퇴하면서 선관위원장도 겸직을 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선관위원장 겸 올려보세요. 거기 사무총장. 보면, 예. 그런데 자기 말로 답변한 게 아니라 윤주진이라고 하는 그 친윤 그 정치 패널이 있거든요. 예, 종편에 네, 좀 보세요. 나오는. 예. 그 윤주진의 페이스북을 그냥 인용을 했어요. 그게 이제 이거다. 이게 뭐냐면 뭐 그 저 긴 글 다 읽을 필요 없고 예, 김문수가 아침에 딱 나와서 이거 후보 등록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뭐냐? 그 정광훈 자통당 세력들을 다 당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당을 다 장악해 버린다는 거예요. 네네. 당의 재정권까지도 다 장악하고 뭐하고 그래갖고 알박기를 해버린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패배를 하더라도 남아가지고 계속 그 뭐 당권 노리고 뭐 하고 그러니까 당이 정광훈 자통당에게 완전히 내다바이 당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일 게 그 명약 관화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예요. 참 진짜 뭐 아이고 내 참 아니 그동안 네. 이번에 이제 그 경선 룰도 짜고 다 하는 거 보고 네. 그다음에 그 밖에서는 이제 한덕수 키워놓고 그다음에 김문수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단일화론 펌프질하고 네. 그거 한 게 본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고 이제 와서 그거를 네. 갖다가 김문수를 이 아웃시키는데 그런 내용들 이야기를 한다고요? 예. 뻔히 김문수가 이 저 한덕수에 대한 마중물이라는 거, 불쏘시개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김문수가 버텨서 이거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게 뜨거라 해갖고 이제 김문수를 저런 이유를 들어서 결국은 내보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긴 한데 저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던 것을 핵심을 두 가지만 짚으면요. 네. 첫째로 그 이양수 전 사무총장이 공유했다는 글에서 김문수 후보가 10일 아침에라도 후보 등록을 강행하려고 하니까 새벽에 취소했다 뭐 그런 논리잖아요. 강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면은 이건 정당의 사무총장이라면 공직선거법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공직선거법 49조 2항을 보면 이 대통령 후보자 등록은요. 네. 엄밀히 말하면 후보자가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등록 주체가 정당입니다. 정당. 그리고 그러면 후보들이 가서 등록하는 건 뭐냐? 엄밀히 말하면은 그 당이 주체가 되는 일련의 등록 서류들을 위임받아서 본인이 들고 가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당인이 찍힌 추천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당에서 후보로 인정 안 하는 상황에서 그 당인이 찍힌 추천서를 내줍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2016년에 있었던 김무성 대표 시절의 옥새파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김문수 후보가 등록을 강행하려고 하니까 새벽에 취소해야 된다? 이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로 이제 김문수 후보가 후보 등록을 했고 가처분 신청이 취하됐으니까 법원의 결정이 나올 일이 없어졌지만 어제 오후 5시에 열렸던 신문기일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지적을 하나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의 내부 문제에 원래 우리가 원칙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되지만 당 쪽에서 어떤 규정을 근거로 이 후보를 취소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게 복수의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실제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이라고 하는 당규를 보면은요. 거기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그 대통령 후보자를 취소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어제 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멍투성이 엉터리 같은 결정해놓고 이걸 사후적으로 합리화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정말 이 친윤 지도부는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저희가 이제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사태의 출발점은 첫 번째는 어떻게 하든지 한동훈을 배제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출발했고 그리고 본인들이 딱 보니까 이게 지금 한덕수를 세워야 되는데 한덕수는 나 꼬꼬마 안 태워주면 안 간다. 라고 하니까 끝까지 이제 사실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거를 사실은 이제 이 김문수가 적극적으로 하니까 김문수를 이용을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서 결국 이제 단일화를 하겠다고 해놔놓고 바로 되자마자 그날 저녁에 가서 자 했으니까 이제 내놓고 저 빨리 단일화해 라고 하니까 김문수를 우습게 한 거죠. 그죠? 그렇죠. 김문수가 뭔 소리야 지금 내가 대표인데 내가 후보인데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뜨거라 해갖고 이제 한덕수로 아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네. 결국 당원들에 의해서
좌절된 거. 이게 이제 그동안의 스토리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건희가 이제까지 그 기획한 정치 프로젝트는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그 윤건희와 그 친윤들의 그 기획은요 항상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네. 치밀함이 없습니다. 아. 치밀함이 없어요. 예, 뭔가 그 엉성해요. 예, 그러니까 요번에도 엉성한 거예요. 김문수에 대한 그 판단, 그 잘못 본 거죠. 뭐 김문수가 홍준표에 비해서는 훨씬 다루기 수월할 거다라고 하는 그 판단, 네. 그 잘못 본 거라니까요. 홍준표가 그래서 네. 그냥 사퇴해버렸지 아,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오퍼레이션을 할 때 어떤 그 수순과 뭐 그리고 법적인 거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요번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뭐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4월 8일부터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4월 8일 3개의 사건이 한 날 터지잖아요. 오전 국무회의에서 누구예요? 이완규하고 함상원을 기습 지명을 하고 그리고 그 국무회의 끝나는 걸 기다렸다가 윤상현이 한덕수에게 출마 요청하고 네. 그날 밤 9시 3분부터 28분 동안 원래 윤통이 4대4로 기각될 것으로 확신하고 안보실 그 김태호가 다 그 사전 정지 작업해 놓은 그 트럼프의 통화 이것도 이제 한덕수에다 토스해 줘 갖고 그걸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며칠 후에 이틀 후에 중앙일보 일면 단독으로 트럼프의 첫 번째 질문이 대선 출마하느냐 이거였잖아요. 네네. 오세훈이 거기에 뻑간 거예요. 그렇죠. 네. 오세훈이 그 다음 날 12일 4월 10일 날 이제 중앙일보 일면 단독으로 그게 나오고 그 다음 날 11일 날은 동아일보에 한덕수가 직접 그 전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마하실 겁니까? 동아일보 기자가 물었더니 아직 정해진 거 없습니다. 정해지면 발표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게 되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4월 11일 기사화 돼버린 거예요. 그때 입장이 바뀌었죠. 예. 이거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 다 개소리였어요. 예. 그 음흉한 그 한덕수에다 개소리였던 거고 그래서 오세훈이 4월 12일 날 사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새요. 1차 저지선이 나경원이었고 2차 저지선이 김문수였고 김문수까지 뚫리면 3차 저지선 한덕수잖아요. 한덕수였고. 근데 4차 저지선까지 있었어요. 아, 그래요? 4차 저지선. 그게 그게 뭡니까? 누군 줄 아세요? 네. 이준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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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준석도 믿지만 한동훈 깨기 위해서는 이재희라고 이준석도 활용하자. 요새 장해찬이가 이준석하고 같이 방송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요즘도 거기가 붙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그런 4차 저지선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야. 네.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까지 한동훈을 막아야 됩니까?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 신지호 의원님하고 같이 한 달 전부터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해서 무슨 단일화하고 이런 시나리오가 왜 현실에서 작동할 수 없는지 계속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5월 3일에 당 후보가 확정이 되는데 그러면 5월 4일까지 공직 출마 사퇴 시한인데 뭐 재뿌리고 나올 거냐. 네. 나와가지고 일주일 안에 단일화가 되느냐. 안심번호는 일주일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아 놓을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고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받았잖아요. 출마는 이틀 앞당겼고 네. 안심번호는 미리 받았고 그렇겠지만은 여전히 디테일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 특성은 어디 안 가더라라는 그 생각이 들었고 결과적으로 저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친윤 지도부라고 하는 분들이요 굉장히 전략 전술에 뛰어나서 선거하는 것마다 다 이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당원들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손대는 일마다 과거에 뭐 엑스포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니부터 시작해서 번번이 다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실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제 있었던 일처럼 우리 당원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끄럽게 만드는데 당원들이 스스로 계속 이 쓰러져가는 당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하는 거예요. 어제가 유권자의 날이었잖아요. 5월 10일. 어떻게 보면 우리 당원들께서는 정말 유권자로서 하나의 유권자 혁명을 당내에서 조용하게나마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런 위대한 결과를 보여주신 우리 당원분들께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지도부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 친윤 세력들을 그들은 또 끈질기게 살아남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충 이제 권영세 한 명으로 그냥 퉁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에 대한 정책 책임들 지금 보니까요. 이양수가 나가고 박대출 사무총장이 임명이 됐는데 네.
박대출 사무총장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주가 이제 지역구고 언론인 출신입니다. 아주 친박이었다가 이제 친윤으로 돌아서서 이분이 그 옛날 정강원 집회에 네. 그 가서 연설도 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보면 김문수를 이제 어떤 결과적으로 옹호하게 된 게 워낙 이 친윤들의 어떤 계획이 무지막지하니까 김문수를 응원했지만 실제로 보면 이 김문수는 이 자통당과의 어떤 연결고리, 네. 그러니까 이 사무총장을 박대출로 시킨 걸 보면 네. 야 진짜 이 사람들이 정말 자통당 세력으로 거의 뭐 하려고 하나 이런 느낌도 솔직히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반대 투표가 그 반대 의견이 과반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김문수로 된 건데 우리 그 저기 김문수하고 파이널 할 때 네. 당원 투표에서 한동훈이 한 39, 한 40 정도 얻었잖아요. 네네. 그것 플러스 한 10 몇 %가 가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된 거예요. 예, 된 건데. 근데 김문수는요, 이제까지 보세요. 자력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예? 예, 김문수가 그 저기 한번 그 국회 본회의에서 한번 안 일어났다 해서 안진뱅이 한번 했다 해서 그거 뜬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윤석열 지지율 반사 받아갖고 여태까지 한 그렇죠. 거고. 네. 그리고 또 경선에서는 내가 김덕수다, 을지문덕이다, 그래갖고 그래갖고 그 편 먹은 거고, 요번에 반대, 아이고, 흑백 투표에서 그게 그쪽이 과반 나오는 건 꿈도 꾸지 마라. 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건데, 뭐, 한동훈이 이렇게 움직여갖고 뭐 한 거 아니에요. 거저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 김문수의 요번 이거는요, 네. 한덕수가 무슨 뭐 무임승차했다 그 말 정확한 얘기죠. 김문수가 자력으로 한 게 없어요. 네. 다 어디 기대기에 기대기. 뭐 바둑에서 기대기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딱 기대기 수법이에요, 기대기 수법. 네. 근데 이렇게 되면 그 고마운 줄 알아야 되잖아. 김문수는 또 안면 까는 게 김문수예요. 잘 몰라요. 네, 몰라요.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